쾌청한 가을 날씨는 당분간 태풍의 북상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커지면서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독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취재 기자와 함께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과 또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불의고리 지진에 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태풍이 올라올 때는 날씨 더웠는데 네. 태풍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쌀쌀해졌어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날이 더 쌀쌀해집니까? 그렇습니다. 기온 자체가 어제와 비교하면 기온이 한 5도에서 많게는 10도 정도 뚝 떨어진 날씨였습니다. 네. 이전에 태풍이 오기 전에 굉장히 더웠었죠. 그게 네. 늦더위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그 늦더위도 태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픽을 제가 준비했는지 예. 보실까요? 태풍이 일본 쪽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태풍은 반시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뜨거운 수증기 바람이 우리나라 동풍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예. 근데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이 공기는 더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충청과 경기 남부 호남 지방 같은 경우에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 태풍이 올라오면서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리는 거군요. 밀어 올리고 지형적인 효과까지 겹친 예. 겁니다. 그래서 30도를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9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2011년 이후 11년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더위였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예. 이게 태풍이 지나간 뒤에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왔거든요. 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 하늘이 맑게 깁니다. 네. 기온도 뚝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같은 날씨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완벽한 예년의 가을 날씨를 되찾은 형태가 지금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가을 태풍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찬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면은 그 태풍이 올라오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진짜입니까? 보통 태풍은 약한 곳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강한 곳을 뚫지 못하고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거나 찬 공기가 내려오면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주변에 찬 공기가 없었기 때문에 태풍이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네. 흰남노에 의해서 남바돌까지 우리나라 부근까지 영향을 준 태풍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아까 그래픽을 보셨겠지만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덮고 있거든요. 못 뚫습니다. 태풍이 올라와도. 따라서 우리나라 주변으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도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중국으로 틀거나 일본 남쪽으로 지나가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태풍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긴 합니다. 이달 하순 정도부터 이달 말 정도부터 10월 상순까지는 태풍이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예. 10월 초에 온 태풍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남태평양 수온이 굉장히 뜨거워져 있는 상태예요. 네. 고손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태풍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은 찬 공기에 막혀서 못 올라오지만 그 이후부터 10월 상순까지는 한 개 정도는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이 태풍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가을 태풍 계속 올라와서 걱정인데요. 이 태풍이 올라오면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온은 점점 더 낮아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어제와 오늘 기온 자체가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5도에서 7도 정도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기온과 오늘 기온의 차가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차가 또 벌어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침 기온 더 빨리 내려가고 낮 기온은 한 25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기온차가 가장 심해지는 시기가 앞으로 나오는 시기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온차가 10도 정도, 일교차가 예. 10도 정도가 나면 인체의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아.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건 바이러스 감염되기 쉬운 거고 그게 감기, 또 다른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독감이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독감과 코로나의 그 두 개의 팬데믹이 동시에 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타이완이랑 멕시코 쪽에서 강진이 계속해서 발생했죠. 그렇죠. 타이완 쪽에서는 어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 쪽은 두 군데 지역에서 그것도 내륙에서 지진이 두 차례나 발생을 했고 그에 따른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픽 예. 준비했는데 잠깐 보실까요? 타이완 쪽에서부터 먼저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네. 지난 주말에 타오슝이라는 타이완의 남쪽 지역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한번 일어났고요. 그에 관련된 여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가 일요일에는 갑자기 규모 6.8의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네. 위치는 다른 지역입니다. 화롄이라는 지역인데 어쨌든 대만 이 육지 내에서도 타이완 육지 내에서도 두 군데서나 규모 6이 넘는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에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예. 멕시코에는 규모가 7.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이건 해역에서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가까운 해역이었고 규모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해안 지역 도시에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타이완에 이어서 멕시코까지 규모 6.8, 7.5의 강진, 그야말로 예. 강진이라 부를 만한 지진이 잇따라서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불의 고리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지진 화산 다발 지역이라고 그렇죠. 부르는데요. 불의 고리가 요동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타이완과 멕시코 지진이 서로 연관성이 있느냐? 예. 그건 아닙니다. 아, 워낙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진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타이완 지진이 일어난 뒤에 일본 쪽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1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서로 연관성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이완과 일본도 500km가 넘게 떨어져 있거든요. 네. 멕시코는 더 떨어져 있죠. 태평양을 완전히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지진이 연이어서 나타나긴 했지만 또 그 일어난 지진들이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 그러니까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많은 지진과 화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일어났긴 했지만 두 지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도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울산 동쪽 먼바다에서 규모 4.6의 지진 발생했었죠. 네, 그 울산 지진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지진이 환태평양 조사인데 불의 고리에서 나타난 지진이 대체 얼마나 될까? 예. 올해 정말 많았나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상청 문의를 해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9월 달까지 불의 고리에서 발생한 지진이 71회였습니다. 네. 규모 6 이상의 강진입니다. 예. 강진만을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71회였는데 최근 20년 동안의 평균을 보니까 83회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올해 연속으로 타이완과 멕시코에서 강진이 나타나서 약간 사람들이 놀랐을 뿐이지 예. 연관성은 없다. 특히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지진이 강한 지진이 발생한 건 아니다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예. 어젯밤에 갑자기 울산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울산 동쪽 144km 해악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난 줄 아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이 아닙니다. 아, 일본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입니다. 예. 위치를 보시면 울산에서 동쪽으로 144km, 오히려 일본 쪽에 가깝죠. 그렇군요. 일본의 예. 서해안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이 지진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게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산 쪽에서 지난 2016년에 그때는 50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번보다 훨씬 가까웠고 예. 또 강도도 강했습니다. 그때 부산, 울산 지역에서 굉장한 진동이 느껴졌고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1983년과 1993년에 네. 두 차례 그때는 일본에 가까운 해역이었습니다. 보통은 일본 남쪽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일본 위쪽에서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네네. 규모가 7.7이었습니다. 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나라 동해안, 울적, 울진, 삼척, 동해 이런 지역에 지진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1983년에 일어난 지진 해일로는 3명이 숨졌고요. 예. 1993년에는 동해안에도 지진 해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미리 정보를 주어서 사람이 죽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많은 그 재산 피해가 났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 동해 쪽에 인근한 지역에서 나타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지진 해일 피해를 동해안 지역에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